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명장 684호 기계설계 직종의 권오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만들고 곤치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진로로 선택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판검이라는 직종을 전공을 하게 되었었는데, 판검이라는 직종이 쉽게 설명드리면 종이접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자르고 성형해서 조립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시작하면서 이제 전개도를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기계 설계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학창 시절에는 뭔가 좀 남다른 활동이 없을까 해서 기능훈련생이라는 특기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국제대회에 이제 입상을 노력했었는데, 이제 전국대회에서 3등으로 좌절되면서 다시금 이제 기능과 기술을 겸비한 기술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대학을 또 진학을 했습니다. 막상 또 대학을 진학을 하고 4년 동안 다니면서 이게 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한 것이 이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보면 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3개 그리고 대학교 때 2개를 취득하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LG전자 설계실에 입사하여 올해가 이제 29년 차네요만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지금까지의 기술을 좀 더 확대 전개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기능장 자격증, 그리고 기술사 자격증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 취득을 하게 되니까 또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평가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려운 모델들을 대부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관련해서 신규성, 진보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매년 한두 건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회를 해보니까 한 56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내에서도 특허왕상, 우수사원상, 그다음에 전자인상, 그다음에 그룹 회장인상까지 받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활동으로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밑바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상과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채워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제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집수리 봉사나 그다음에 기부, 그다음에 무료 나눔 봉사,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한 번, 2번 참석하다 보니까 되게 반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보람을 잠깐 느꼈었고,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능한 시간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동료들도 같이 좀 가자고 제안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들까지 좀 같이 좀 가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터나 엔진 등의 동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서 대한 기계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건설 기계,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동차나 같은 비행기, 철도 같은 운송 기계도 하나의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은 좀 고정적으로 구현되어서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기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를 고정적인 기계, 정적인 기계와 동적인 기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적인 기계는 이제 제가 일부 지금 현업하고 있는 기구 설계라고 칭하고 있고, 약간 동적인 메커니즘이 가미되면 기계 설계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반 기술이 없으면 전체적인 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설계이며, 그를 구성할 수 있는 게 기계 설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구성되어서 우리의 시청각을 구현할 수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계 기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마다 출퇴근하거나 등하교 할 때 사용되는 버스, 철도 이런 부분도 기계 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의 큰 블럭을 가지고 조그만 형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깎을 수 있는 공작기계 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라고 하면 공작기계, 건설기계, 운송, 상하차 기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 직무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 전기전자, 그다음에 조선, 해양, 항공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전기전자 쪽을 본다면, 이제 하나의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단계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기계 설계 단계, 기구 설계 단계, 그다음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생산 제조 단계, 그리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물류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설계하고 있는 이제 기계 설계, 기구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과 상품 기획, 그리고 제조 부서와 이제 유관 부서끼리 관련된 업무를 잘 협의해서 하나의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상품 기획, 디자인, 설계, 제조, 품질까지 있겠죠. 우리가 만든 제품은 품질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 세계로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직무별 장단점, 애로사항,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어떠냐, 얼마 정도의 난이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급여나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뀔 건데,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그리고 설계 쪽 나름대로의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한적으로 좋다, 이게 좀 힘들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고요. 대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각 분야별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적은 인원으로서 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부분을 한다고 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나 자재나 그다음에 품질 부분까지 연관돼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10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대기업은 본인의 관심이 있으면 배울 수 있겠지만 좀 더 국한된 측면에서 자기 경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은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발이 넓게 자기 경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입사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6년, 9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도 보면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또 계속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았었는데, 거의 30년 동안 했으니까 긴 직장 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품질과 가격, 그리고 이제 일정까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삼중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일정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또 물론 제가 직접 설계해서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판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관련해서 모든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 품질 기준을 준수한 조건에서 출하가 되었지만은, 예상치 않은 지역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이 문제가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빠르게 판단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시대적으로의 어려움은 이제 제가 입사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런 신념으로 모든 부분에 이제 절약과 개선의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코로나는 이동이 제한되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좀 했던 게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활용해서 개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관세나 이런 환율이 증가되면서 또 이 가격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우리 설계자, 개발자들이 이제 또 어려움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실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인데 이제 설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상하시는 분과 실제 제작하시는 분 사이 이제 언어지 않습니까? 도면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큰 제품은 요 A4지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제품은 너무 적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워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저희 척도라고 하고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은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품질 검사 하시는 분이나 제작하시는 분이 참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척도를 키웠습니다. 요만한 거를 좀 크게 키웠는데 크게 키운 걸 제가 치수를 넣으면서 크게 키운 걸 인지를 안 하고 그대로 치수를 넣다 보니까 요만한 제품이 실제 제품이 돼서 나오니까 이만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없지 빨리 개선해야 되겠지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품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품에도 일부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에도 빨리 수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했던 그게 저희 뭐 가장 큰 실수였을 거예요. 물론 그 실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았죠. 기계 설계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AI는 말 그대로 이제 지령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은 기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뭐 생활을 윤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설계는 언제까지나 쭉 연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물론 이제 AI가 개발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실패나 에러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자동 설계나 편집 설계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아무리 AI에 축적된다고 하지만은 시행착오와 아이디어 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간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 설계는 지속적으로 쭉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 설계나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은 설계는 이제 기계공학의 근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역학, 그게 유체역학, 연력학, 재료역학에 대한 공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소재 재료에 대한 지식을 가미하고 그다음에 요소 설계를 베이스해서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할 때 필요한 툴은 이제 CAD라는 그 컴퓨터로 활용한 설계 툴입니다. 그 툴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계한 부분을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툴까지 영향을 확보해 주면 어느 정도 이제 설계의 기본을 가졌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하셨으니까 자격증은 이제 기계 설계 직종을 딱 명칭하는 것은 전산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그다음에 기계 설계 산업기사, 그다음에 일반 기계 기사, 그리고 이제 기사까지는 이제 대학까지만 나오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은 그 위에 상위 자격은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지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 이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계 제작 기능장 또는 기계 기술사 이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씩 배워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성공을 하려면 뭔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가야 될 거고,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 안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의 성공은 없다. 뭔가에 성공을 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경험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설계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적인 백그라운드 중요하지만 다양한 현장 경험 그리고 관련된 기술 자격 취득만이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이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기술사회나 명장위에서 활동하면서 관련된 기술을 레벨업해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 좀 더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기를 고민하고, 그리고 명장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이런 숙련 기술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저 또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작지만 꿈을 가져야만 거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큰 꿈을 처음부터 가지지 말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키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당장 젊을 때는 쉽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성장할수록 뭔가 미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젊을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좀 더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꿈을 키워라, 꿈을 가져라. 물론 이게 워낙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쉬우면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몸으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처음에는 적겠지만은 그게 하나씩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은 많이 들지만은 급여는 적고, 하지만은 성장할수록 힘은 적게 들이면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적지만은 적은 꿈부터 시작해서 큰 꿈을 향해서 항상 도전해 주기를 기원합니다.